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고 저도 먹고 있는 바로 유산균 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산균 제제하면 항상 가장 많이 이렇게 이야기된 내용 중에 하나가 대장까지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느냐. 즉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식도, 위, 소장, 대장을 통해서 우리 유산균이 본거지를 틀고 장내 세균 숲을 조성하는 데가 바로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까지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유산균 자체가 살아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우리 위산의 공격, 담즙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유산균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그게 대장까지 잘 살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여야 되는 뭐 프리바이오틱스라든지 유산균 자체 특수 가공을 해서 뭐 껍질을 입혀서 방어막을 입힌 그런 어떤 제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유산균이 대장까지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유산균을 녹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위산이기 때문에 위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용해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산의 농도가 낮을 때 유산균을 드시면 좋겠죠. 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는 식품에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심신을 안정시키고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에 드시게 되면 숙면에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유산균 자체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려고 하지만 제조공법 자체가 회사마다 다르고 이거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뭐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먹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99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이거로 인해서 건강상의 위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유산균 자체는 살아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균을 먹어서 장내 세균 숲의 비율을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균을 먹을 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면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면역 저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치의 상에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산균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식전에 먹는 게 좋다, 식후에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공복이라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식전 같은 경우에는 위산이 분비될 기회가 적어서 위산이 낮다. 식후에는 음식물로 인해서 위산이 오히려 희석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음식물 자체가 우리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 삼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산의 이제 24시간 농도를 보게 되면 대체로 어떻습니까? 우리 오전 중에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오후가 되면서 올라가면서 밤이 되면 굉장히 올라가 있죠.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때 먹는 게 좋다, 그렇게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먹으면 또 안 되겠습니까? 제 박민수 박사의 팁. 유산균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 하루 중에 스트레스를 확 받고 있을 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산도 확 분비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산균을 먹은 것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심신의 안정성이 좀 뛰어날 때 가급적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산균의 섭취 방법.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수많은 자료를 찾아가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베스트 컨슘드 엠프티 스토막, 그러니까 위가 비어 있을 때, 그러니까 스토막 애시드 레벨이 가장 낮을 때 잘 이렇게 소비된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몸에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팁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물 한 잔을 먹어서 위산을 희석시켜라. 그리고 식전에, 그리고 식사를 바로 시작하면서 먹는 것이 위산의 분비가 제일 적기 때문에 유산균이 무사히 위를 통과해 가지고 장까지 갈 확률이 높다.
근데 여기서 덧붙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일정한 시간에 매일 먹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일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 수법을 키우려면 일관성 있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유산균을 먹여야 되는 길이나 저지방 우유와 함께 먹는. 그래서 우리 프리바이오틱스 자체가 유산균을 먹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온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다시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만든 회사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를 굉장히 외국에 있는 저명한 연구기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산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만드는 품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만든 회사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하고, 특수한 상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 저하라든지 뭐 항암 치료라든지 그런 어떤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그 믿을 만한 회사라고 한다면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최첨단 공법들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믿을 만한지를 본 다음에 따라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언제 먹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제조공법의 차이도 있고 최적 복용 시간, 그래서 먹고 나서 위에서 살아서 이제 위를 통과해서 대장까지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대한 아직 확립된 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만약에 먹는 시간을 따진다면 식전이나 식사 시작과 동시에 먹고 일정한 시간대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유산균의 복용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